시간입니다. 내조의 영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남편 손범수입니다. 네, 감사한 아내 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본인의 얼굴을 자평하기를 불친절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네. 이제 알고 보면 한없이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그럼요. 예. 예. 사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네. 내가 정말 얼굴의 이 부분만큼은 네. 자랑스럽고 잘생긴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M자 이마입니다. M자 이마. 네. 사실 시선이 확 글로 가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조명하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조명비가 좀 덜 든다고. 예. 오늘의 주제와 왠지 저희가 얘기한 것이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관상, 내조의 운명이 바뀐다. 오늘 그럼 관상 이거 보는 거예요? 예. 아니, 관상이라는 영화가 이제 문득 떠오르는데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목소리가 들리고 몸의 체형. 좋은 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이 분명하고 배우자의 바람기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시를 하죠. 훑혀보죠. 그리고 부자 관상이라 하면 어떤 손금이 도대체 부자가 될 수 있는 손금이냐. 최고의 궁합으로 뽑았고 궁합 네. 점수는 이렇게도 내조를 잘하는 관상 네. 혹은 외조를 잘하는 관상과 손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운명을 타고났어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타고난 운명을 지혜롭게 개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관상과 손금 전문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기에는 좀 어려 보이지만 그래도 23년 동안 이제 관상 공부를 하게 됐고 예. 네, 또 영화 관상의 감수 역할을 맡으면서 그 관상가로서의 어떤 명문을 좀 떨치게 됐죠. 예. 네. 그래서 관상가 김용남입니다. 예. 김용남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만기 씨 그냥 눈빛만 봐도 프로필 안 봐도 다 보일 만한 관상 경력 46년 관상가 노승우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제가 근데 이렇게 봐도 제가 어떤 사람이 환하게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금방 스케치가 되죠. 긴장하셨어, 지금. 예. 그만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자,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35년 동안 손금만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현재 역술인 겸 손금 전문가 고운도사 강민원입니다. 강민원 선생님께서는 그 역술, 그 역할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고요. 모두의 기대를 받는 명문대생이셨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그 국비유학으로 유학을 갈 기회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국을 며칠 앞두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될 뻔한 그런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영안실에 있다가 결국은 그 재염하려고 하는 모습, 요 모습을 보다가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완전히 사망 판정을 거의 받은 이제 그런 상태죠. 산소 마스크도 빼는 모습도 제가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 정말요. 아니 그 유체이태를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임사 체험이라고 하죠. 네, 사실은 그 믿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게 제 삶의 현실이었고, 예. 치료를 받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대학원에 가서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게 됐던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역술인으로 지금 35년간 여러분들 앞에서 관상도 봐주고 소금도 봐주고 또 사주도 봐주면서 오늘까지 사주 명리학자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사실 시즌이
아니 요즘 좀 많이들 이렇게 관상이나 사주나 뭐 손금 보러 오시는 시즌인 것 같아요. 예, 연초.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보통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죠. 또 여자분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예. 그 남편의 어떤 뭐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뭐 자녀분들의 입시나 뭐 취업 문제에 대해서 네. 많이 물어보세요. 강민원 선생께는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30대에서 50대 주부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예, 그러나 이제 뭐 먹고 살만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와서 한마디 빼먹지 않고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남편 바람 피어요? 우리 남편 바람 피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식을 성공시키면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관상과 손금, 그리고 관상가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내조 관상을 가진 주인공은 누구일지 관상과 손금에 관한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보통 뭐 관상학적으로 뭐 좋은 얼굴이다 이런 얘기들 뭐 곧잘 하곤 하는데 네. 관상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어느 쪽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네. 보통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목소리예요. 첫 번째는 목소리고 다음에는 그 사람의 몸의 체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아니면 부자인지 예. 또는 좀 힘든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목소리만으로도요? 예, 그럼요. 그리고 잠깐 뵀던 분인데 어떤 모임에 가서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진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다니까 그 세도가 집안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 네. 목소리가 굉장히 울림이 크더라고요. 그러면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단련시킨다거나 아니면 좋은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예.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네.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이제 성우 중에 박일 씨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그런 목소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이런 목소리뿐만 아니라 뭐 관상학적으로 자기가 꾸준한 노력을 하면 관상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소리가 좋아요? 여자 목소리는 이제 은쟁반에 옷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가 제일 좋겠죠. 아니 근데 혹시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가 은쟁반에 그러니까 그건 생각보다 별로 안 좋던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 김효진 씨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웬일이니 여기 그런데 왜 저렇게 살아 힘들게. 내가 사는 게 어때서 내가 나 지금 잘 근데 살아 관상하니까 저는 이제 얼굴의 모양, 얼굴의 뭐 구조, 생김새를 첫 번째로 보는 줄 알았더니 음성을 먼저 거론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체형이에요. 이 체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체형이라는 것은 이제 목소리 다음인데 이 체형이 좀 건장하고 튼튼하고 좀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이제 체형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5가지의 체형이 있는데 보통 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 체형이 네,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목형 같은 경우는 예. 손범수 아나운서처럼 네. 이렇게 얼굴이 길쭉하고 이목구비가 길쭉길쭉하고 또 키도 적당히 크고 네. 또 좀 몸이 마른 체형들이 좀 말랐죠. 목형에 속하죠. 그게 목형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목형에 있습니까? 속하고 이제 보통 화형의 경우는 이제 현우용녀 선생님처럼 얼굴이 계란형으로 예쁘고 또 이목구비가 좀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는 게 좀 화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네네네. 불이 많네. 화형인데 불이 많다고 얘기보다도 좀 화려하고 또 멋진 그리고 모델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시고 배우. 이만기 씨 같은 경우는 얼굴도 풍채가 좋고 뭐 몸도 좋고 일도 잘할 수 이게 있잖아. 두물넓적한 형이 바로 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는 토용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씨름이 그 딱
땅에서 하잖아. 오늘 1등할 수가 있잖아. 야. 저는 어때요? 저는 김학철 씨 같은 경우는 금형에 속해요. 금형. 네, 얼굴이 좀 냄새 길쭉한데 그래도 턱 모양이 네모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 약간 금형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어떤가요? 금형은 어떤 거예요? 금형 같은 경우는 좀 그 몸이나 어떤 형태들이 다 로봇처럼 좀 뻣뻣하고 좀 강한 기질을 좀 가지고 있죠. 로봇캅이구나, 로봇캅. 아니, 토령은요? 토형은 동물럽적하기 때문에 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프로 하나 더, 여튼 네. 4가지 주셨는데. 네, 수형 같은 경우는 뭐 얼굴도 동글, 뭐 몸도 동글, 눈도 동글, 이렇게 다 동글고. 동글동글한. 뭐 성격이 좀 둥글둥글하죠. 좀 사람들과 교류를 잘 안 하고 자기 안 해요? 혼자, 좀 혼자 연구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여성분들은 손재주가 좀 많은 편이죠. 손재주가. 네. 그래서 김학철 씨나 아니면은 김효진 씨 같은 네. 경우는 금형이기 때문에 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되게 여리고 굉장히 순해요. 네. 어제도 드라마 보다가 울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네. 체형에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눈빛이에요. 눈빛이 굉장히 강렬해야 되고 또 눈이 좀 작은 듯하고 길어야 이런 사람이 재물이 좀 많이 쌓이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눈이 크거나 예. 눈빛이 약하면 재물하고는 인연이 좀 없어요. 선생님, 네. 제 눈빛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예. 뭐 김학철 씨의 눈 정도는 재능이 많은 눈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재능이 많은 눈들은 어떤 대본을 딱 받으면 예. 그 자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하고 또 거기다가 상대 배역과의 어떤 설정 같은 거를 호흡 이런 정확하게 미리 호흡을 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연기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준비하죠. 철저히 준비해요. 얼굴이 준비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승우 선생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제 그 관상의 얼굴 중에서는 이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관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 관상 중에서 귀가 있고 눈빛이 있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가 안 바뀝니다. 그래. 그래서 이 눈, 크기는 바뀌는 거죠. 예, 크기만 바뀌는 겁니다. 예. 귀는 그게 원래 그 사람의 그 관상의 유년법으로 따지면은 유년 시절을 갖다 관장하고 있죠. 귀는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집안, 자기 출신 집안을 얘기하고 있죠.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서로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뭐 짝귀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짝귀죠. 짝귀. 저한테 오신 짝귀가 손님 중에도 그거구나. 보니까 예. 그 남자분인데 한 나이가 지금 60대 후반이죠. 그런데 귀가 짝귀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귀는 오른쪽 귀가 훨씬 잘생겼어요. 왼쪽 귀보다. 네네. 혹시 7세를 전후해 가서 집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왜냐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8살 때 큰아버지 댁으로 양잘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면서 예전에 그런 경우 많이 환경이 있었죠. 바뀌었고 배인 예, 좋은 쪽으로다가 네네.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예. 귀는 전면에서 봐서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한 15도 정도 이렇게 확 보이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가능하면 귀는 얼굴 피부 색깔보다는 흰 귀가 좋고 예, 흰 색깔이 좋고 네네. 귀의 이 이륜, 이 귀 바퀴가 구겨지지 않고 행짜는 것처럼 쪼글쪼글하면 안 됩니다. 바래야 되고 귀가 흰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주. 이 이주, 귀 바퀴가 좋아야 돼요. 사실 귀가 매우 중요하네. 매우 중요하고, 이경수 씨 귀를 보면은 귀 이륜이 아주 잘생겼죠. 그리고 귀는 눈하고 비교해서 귀가 올려붙을수록 서열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장자냐, 차자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는 가서 귀의 그 위치를 보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주 귀 이륜이 좋고 또 귀걸이 거는 그 이주, 귀 그 귓밥도 대단히 좋죠. 그 귓밥이 있다는 얘기는
덕망이 있는 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아니, 나는 저 같은 귓밥이 거의 없어요. 그럼 덕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호랑이 귀입니다. 그래요? 그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과에 속하기 때문에 귀가 크질 않거든요. 네. 바로 승부사기 기는 저 귀에서 나옵니다. 이제 기분 좋아졌어. 아니, 근데, 아까 그 우리 눈빛을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께서. 야, 이 사람은 좋지, 그럼. 이제 손금 얘기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게 뭐 사람들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왼손을 보느니 오른손을 봐야 된다느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좌측손은 말이죠. 선천손이라고 해서 네.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이제 선천손을 볼 때는 이제 이 좌측손을 보게 되고 왼쪽이요? 예, 우측손은 이제 그 현재와 미래를 보는 네. 예, 후천선을 예, 주로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측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어떤 그 질병이라든가 어떤 성공감을 뭐 예견을 해본다라든가 네. 또 앞으로 어떻게 뭐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든가 이렇게 따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좋은 이제 손금이라는 게 뭐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예, 판넬을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좋은 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이 분명하고 또렷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끊어져 있다라든가 지금 요거는 감정선, 애정선이라고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애정선이 예, 이런 식으로 지선이 나 있다라든가 예, 반대로 또 이쪽에 이렇게 지선이 나 있다라든가 또 어느 분들 보게 되면은 이게 끊어진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분들은 예. 이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예, 기운이 분파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애정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예,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겠죠. 어떻게 나 지성 그래서 많은데? 부부의 관계를 보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아, 네. 이 부분은 말이죠. 이 지금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부분에서는 우리 건강하고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강 부분을 본다라고 해서 생명선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두뇌선도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뇌선 부분에서 예, 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뇌졸중을 앓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혹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손금들. 그래서 건강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이 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이 손금마다 마디마다 또 이 안에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져 있는 손금. 작가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저하고 그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손금이 어떻게 생겼는고 봤더니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끊어져 있어요. 예. 근데요.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렇지. 예.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일찍 죽지 않겠느냐. 단명이지 않겠느냐. 단명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일찍 단명일 수. 근데 얼굴은 예, 그 장수할 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근데 건가요? 본인은 단명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봤더니요. 예, 자세히 보니 여기에 이렇게 복선이 휘감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보조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 보면 손바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생명성이 짧으니까 나는 남편보다 일찍 죽겠습니까? 내가 이를테면 장롱 속에 숨어나 있는 이를테면 유서를 좀 언제 정도 공개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 보게 되면요. 그런 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아까 생명선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선에서 굉장히 장수하면서 힘을 얻고 가는 손금이 있어요. 어떤 손금이냐면 이렇게 생명선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중 생명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불사조와 같이 굉장히 죽을 고비를 넘겨도 저희 둘이 불사조인데요. 그러세요? 예. 죽었다 살아나는 불사조.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장수하는 손금이에요. 대부분 어떤 손금이 좋은 손금이냐라고 흔히들 이제 예, 많이 흔히들 물어보지 물어보죠. 않습니까? 네. 예, 좋은 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분명하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지선이 적어야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방해선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손바닥 보면은 막 잔손금이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생명선이 이렇게 이만큼 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생명선이 이렇게 짧다고 해서 그 사람 일찍 세상을 뜨는 것은 아니죠. 아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선과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일단 좋은 손금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고 잔금이 없어야 하며 이 사슬 문형이나 혹은 삼각형 문형이나 손 가운데에 직접 방해를 하고 있을 때에 이럴 때는 질병이 걸리기가 쉽고 또 그 부분에 실체적으로 신체나 장기 쪽에 안 좋게 됩니다. 이목구비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한 형이 도덕성, 윤리성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부자 관상이라 하면 손금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가 되느냐. 놀라운 게 또 하나 있는 게 이 관상과 손금만 보고서도요 이 부부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 대한 속설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속설을 준비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야 잘 산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 이 속설이 맞는 거예요? 닮은 게 좋은 건가요, 김영선 선생님?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부부를 보는 경우가 이렇게 뭐 이만기 씨의 부부처럼 이렇게 똑같이 닮은 형들을 이제 그 동기혈이라고 얘기하고요. 동기혈. 서로 다른 체형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부부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닮은 형의 이제 그 동기혈 같은 경우는 서로의 어떤 그 바이오리듬이라고 하죠. 그런 바이오리듬이 같이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하고 또 같이 다운할 때는 같이 다운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목구비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한 형이 동기혈인데 이런 부부가 훨씬 궁합이 좋죠. 이만큼 좋은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궁합이죠. 예, 알겠습니다. 보통요 왜 다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우 많거든요. 보통 현과 정혜영 씨가 이런 좀 차이가 나는 부부혈이라고 하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근데 좀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이제 현 같은 경우는 좀 길쭉하고 마른 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또 마음도 착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졌지만 정혜연 씨는 아무래도 조금 욕심이 조금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요? 굉장히 착한데? 네, 착하죠. 착한데 그 착한 성품을 그대로 그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제 자선 사업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거 좀, 또 보완되고 이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정혜영 씨가 스스로 원래 본인이 이렇게 성격이 조금 좀 뾰족뾰족하고 모난 구석이 있었는데 남편을 만남으로써 그게 많이 보완이 되고 좋아졌다고 본인이 고백을 입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범수 씨하고 진양혜 씨 같은 경우는 닮은 동기혈이에요? 아니면 서로 다른 부부혈이에요? 오늘 뭐 드러나겠네요. 떨렸어요? 손범수 씨는 이제 좀 길쭉한 목형의 스타일이고 또 진양혜 선생님은 이제 얼굴이 동글동글한 이제 토형에 속해요. 그래서 토형이에요, 저. 그러니까 손범수 씨는 이제 좀 그 강한 남자의 스타일로 밀고 나가는 거고 또 진양혜 씨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두 분의 조화를 잘 맞추는 형이죠.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좀 체형과 이목구비가 다른 뭐 부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여태까지 비슷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군요. 비슷한 줄 알고 살았어요? 저는 다른 줄 알고 살았어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꼈어요. 이게 받쳐줘서 좋은 거야. 부부
그렇죠. 내조를 확실하게 해주고. 이 하관 이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내조를 확실히 해주고. 예. 아무튼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네. 예, 다음 속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속설입니다. 관상으로 배우자의 바람기를 할 수 있다. 아이고야. 궁금하거든요. 예. 팔자에 남자가 바람 핍니다. 배우자의 바람기는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관상학에서 10대 천라 중에서 간음천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간음이란 부적절한 관계, 바람난 남녀들의 전형적인 눈빛을 말하는데요. 아, 눈빛. 예, 그 눈빛이 예, 정상적이지 않고 유시를 하죠. 훑혀보죠. 고개 만들어 음흉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 네, 그리고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깜빡깜빡 예, 눈빛이 다르죠. 바람이 나면. 여자만 보면 그렇죠. 기분이 들떠났으니까 업대 가서. 바람이 들어있기 기분이 업돼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눈을 보면은 도안이란 눈이 있어요. 도화. 복숭아도자, 꽃다자. 그 도안을 가진 사람은 웃을 때나 평상시에 보면 눈이 약간 웃을 때 보면 좀 구부러져 보이고, 추워서 보이고, 반달형으로. 그리고 눈가가 촉촉하니 젖어 있고, 수비가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표현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눈 아니에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고.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런 여성들 눈을 보면 그냥 혹 빠지죠. 혹 빠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주 그 음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사람은 간혹 보면은 혼자서 웃기도 하고 즐기기도 해요. 혼자서 자기 마음속으로. 웃지 않아도 마치 저 눈웃음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도안이 있고, 남자는 정신 차려. 그다음에 또 이제 원앙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앙안. 원앙. 예. 원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눈이 둥글고 밖으로 약간 붉어져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눈빛에 윤기가 있죠. 예, 이런 사람도 매우 음란한 사람이라고 보고 가정불화가 많죠. 밖에 나가 자꾸 사고를 치니까. 당연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취한. 예, 술에 취한 눈처럼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눈동자가 약간 붉고 누른빛이 섞여 있고 여기도 역시 물이 흐르는 듯한 모양인데 이런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다고 들어갔다가도 바람피기 쉬운 그런 그 바람피가 있죠. 지금 선생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손범수 씨한테 딱 마음이 넘어간 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그만 만나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나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눈이 촉촉하게 물기가 이렇게 약간 눈빛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어머 나 이 남자한테 이렇게까지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당했어. 그쵸, 촉촉한 눈빛은 위험한 눈빛인 거죠. 술 마셨을 때만 나타나는 눈빛인데 그건 일상적인 거는 선생님 평소에는 안 나타나고요? 진짜 아니, 촉촉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둘이 좋아해 사랑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빛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 도덕성, 윤리성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법령입니다. 법령? 이 법령이란 팔자주름 이거 이 입가에 있는 팔자주름 이게 티미한 사람이 있고 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선명하게 적어도 국악까지 내려온 사람은 질서의식, 도덕성, 윤리 이런 것에 투철한 사람이라고 보고 줄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죠. 그런데 이게 아주 짧은 사람들은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내키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좀 도덕성도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제 그 작업에 잘 걸리기가 쉽고 또 스스로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릴 텐데. 하지 마. 이 자리에 저기 앞에 서 있는 성대현 씨, 김학철 씨, 이만기 씨, 손범수 씨까지 포함해서 네 분 중에 가장 바람기가 있을 것 같은 남자는 누굽니까? 바람을 피우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지 바람을 피우는데 여기 지금 계시는 네 분이 전부가 다
그 능력이 없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바람 피울 수 있는 능력이요? 예, 있는 맞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무대 아니, 뒤에서 뭐 이렇게 좀 받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도 바람을 피는데 예. 네 분이 다 아주 그 법령도 확실하고 질서의식, 도덕성, 윤리 관념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자기 관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저렇게 잘 볼 줄이야.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표정은 안 들켰어. 지금 갖고 있는데 뭐 이런 표정이야. 자, 이제 모두가 관심 있는 이 정말 부자 되는 관상이었으면 하는 생각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부자 되는 관상이 있나? 뭐 그것부터가 예, 예. 궁금하니까 예, 예, 그것 예. 좀 여쭤볼게요. 부자 관상이라 하면 보통 재벌가들을 많이 생각하게 예, 예. 되는데 뭐 재벌가 중에서 뭐 정문구 회장이나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부자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자의 상인 경우는 뭐 전체적인 형상이 아주 둥글고 꽉 찬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 그분들의 창업주가 되는 거죠. 뭐 이병철 회장이나 네.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부자상이 아니에요. 정말요? 부자의 상이 아니고 오히려 귀한 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남다른 지모와 좀 정확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수성가하는. 예, 그렇죠.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인데 부자상은 이렇게 재벌의 2세들이 부자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또 다음으로 이제 코를 이제 재백궁이라고 얘기하는데 코가 좀 웅대하게 크고 예. 또 그 콧대의 뼈가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되죠. 두 분이 진짜 닮으셨어요, 예. 코가. 근데 이제 코가 힘이 없이 물렁물렁하고 말캉말캉하면 재물이 모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코끝을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예.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좀 단단한 느낌이 있고 예. 또 여기가 물컹물컹해서 꾹꾹 눌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너무 눌러져. 눌러지는 사람은 재물에 좀 인연이 박한 거죠. 어디가 또 이제 이 코끝에서 양쪽으로 이제 콧날개라고 얘기하죠. 예, 콧날개. 예, 콧날개가 좀 빵빵하고 큼직하게 아주 커야 이게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로 그래서 재물이 좀 많이 도는 재벌의 상들이 이 양쪽에 콧날개가 커요. 예. 또 만약에 반대로 콧구멍이 예. 뻥 뚫려서 이렇게 터널이 지나가는 것처럼 훤하게 보인다. 콧구멍이 이렇게 되면 재물이 줄줄줄 새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콧구멍이 좀 잘 감싸줘야 재물이 모이게 되는 거죠. 또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예. 이마의 양쪽 부분을 이제 천창복덕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창복덕궁이 바로 조상의 음덕이 되는 거죠. 조상의 음덕. 이마의 어디를 말씀하세요? 이마의 가장자리요. 가장자리. 예, 양쪽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네. 천창복덕궁이라는데 이 부분이 꽉 차야 그야말로 이제 조상의 음덕을 많이 받는 거죠. 꽉 찬다는 건 어떤 의미세요?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님 보시면 양쪽의 이마가 아주 둥글게 꽉 차 있죠. 그리고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은 정주영 회장 경우는 양쪽 이마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상의 음덕으로 이제 성공한 게 아니라 자수성가로 스스로. 예, 한 경우에 했던 거죠. 눈썹도 같이 보게 되는데 눈썹이 이렇게 좀 눈보다 길어야 되고 네. 또 눈에서 눈썹의 사이가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 붙어있으면은 안 좋은 거예요? 제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턱의 요 모서리, 턱의 모서리 부분이 지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역시 도톰하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재벌의 상이죠. 이건희 회장님이나 전문고 회장님은 이런 관상에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데 네. 요즘은 이제 성형으로 턱을 많이 깎아요. 그렇죠. 많이 V라인하고 턱을 많이 깎게 되면 자기 제복을 많이 깎게 됩니다. 네, 제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승우 선생께서도 이 정몽구 회장 상을 좀 높이 보십니까? 네. 두 분이 한결같이 안년 12상으로 보면은 한 가지 동자형을 가지고 있죠. 이 동자. 예. 예, 각이 액각골과 이 양짝이 지구와 천구가 딱 해서 이게
동자형을 가지고 있고 두 분이 다 후중지상입니다. 후중지상. 예, 아주 그 사람이 쉽게 누가 떠민다고 떠밀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혹하고 딸려가지 않는 자기 중심을 딱 지키고. 예. 귀가 얇지 않다. 네, 그렇죠. 예. 자, 부자상 못지않게 우리가 또 관심 가는 게 운수대통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이 있을까? 어떤 상을 가진 사람이 정말 이 탄탄대로를 달려가는가? 예, 어떻습니까? 네. 부자상도 원래 타고난 부자도 있지만 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눈썹이 그 유연미를 가지고 타고난 야구 선수 박찬호 씨 이런 경우는 그 지략궁도 좋고 그러니까 건강미도 타고나왔고 저 눈썹이 유연미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각이 아주 상당히 좋고 요 지금 언제 사진인지 모르지만 기색이 상당히 살아 있어요. 따라서 운수대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강호동 씨,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코가 잘생겼죠. 여기는 재백궁이라고 하는데 코를 재산궁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 정직하고 잘생겼습니다. 콧구멍이 전혀 보이질 않죠. 그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는 편은 아닐 겁니다. 아주 그 재백궁이 좋아서 운수대통할 분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송혜교 씨하고 서태지 씨가 있는데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입이 잘생겼죠. 맞아요. 우리가 입을 갖다가 이제 출납관이라고 하는데 들납자, 날출자. 말을 뱉고 음식이 들어가는 도구죠. 그래서 이 출납관이 입이 저 한일자 입이죠. 한일자 입이고 운입술과 아랫입술이 균형이 맞고 구각 끝에가 약간 올라가서 앙월고 반달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운수대통할 그럴 상으로다가 엿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그러면은 손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손금에서 운수대통형 손금부터 좀 여쭤볼까요? 손금에서 흔히 운수대통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부자 손금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손금은 어떤 손금이 도대체 부자가 될 수 있는 손금이냐? 또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손금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자 손금은 이제 삼지창 손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삼지창 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지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게 이제 사업선 혹은 이제 재물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선 요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약지 쪽에서 내려왔네.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는 태양선이라고 합니다. 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손금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중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운명선이라고 하는 손금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개의 손금이 이곳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에 이렇게 세 갈래로 되어 있죠. 이걸 세 가지 삼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삼지창 손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별이 있어요. 흐릿해도 그거 맞는 거예요? 흐릿해도.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 운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손금이 얼마나 선명하냐, 또 얼마나 굵냐, 또 중간에 가서 끊어지지는 아니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질적인 부분을 나타낼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의 손금도 역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그 손금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승하기도 하고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났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삼지창 손금 갖고 있는 연예인들 혹시 좀 소개해 주실 분 저희가 있으세요? 알만한. 양현석 씨가 삼지창 손금. 양현석 씨가 삼지창 손금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인 중에서는 이제 그 정주영 회장.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이 삼지창 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천을 했습니다만 앙드레 김 선생님도 삼지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삼지창은 계속 살다 보면은 바뀌면서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가지고 태어나나요? 이 대부분 보게 되면요.
아까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큰 재물을 누리고 있는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 미리 이런 손금들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양현석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노력에 의해서 이 삼지창 손금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삼지창 손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운이 꼬이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을 다 예, 써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예, 이게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의 삼지창 손금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럼요. 것이죠. 예. 대부분 보면은 예. 요 태양선들이 네. 제일 나중에 나타납니다. 해야 돼요? 이 태양선이 성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운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운을 끌고 가는 이 주행 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가 다 이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은 재물선이 이만큼 오다 끝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 왔다 끝났고, 어떤 사람은 중간이 뚝 끊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이래요. 네. 그러나 예, 요 손금이 끊임이 없이 막힘이 없이 굳고 진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네. 재성이 형성이 되죠. 자, 운명도 잘 풀리고 재물도 형성이 되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대에 크게 출세를 했다. 그것이 이 출세선이 내려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삼지창 손금을 예, 만들게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 M자 손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M자 예, 역시 그 부자들 중에서도 이 M자 손금들이 있죠. 이 M자 손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M자 손금이냐? 네. 대부분 보게 되면요, 이 손바닥에 보면 M자 모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셔가지고, 아이 원장님 이거 M자 손금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성대현 씨나 김학철 씨나 우리 이만기 씨나 분명히 M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 요 부분이 분명하게 M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M자를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요 손금은 그대로 씁니다. 자, 요 부분이 이만큼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M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M자가 분명히 나오죠. 자, 대신에 요 손금이 존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없어야 됩니다, M자 손금에서는. 예.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결국은 M자 그 모양만 또렷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 보면 M자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해선들이 있어요. 요런 경우는 M자 손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 손금이 언제 없어지나 하고 늘상 기다려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 그럼 아예 막 이렇게 막 지우면 되잖아, 이렇게 막. 근데 그 지우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그 욕심이 아주 많고 명예욕과 성취욕이 강한 우리 이만기 씨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M자가 선명하다는 의미는 그게 반드시 그러니까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M자가 선명한 그런 그 기운 자체는 역시 부자 손금으로서 상당히 그 두각을 나타내는 손금이면서 삼지창 다음으로 좋은 손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대현 씨가 분명히 나타난다면서요? 이게 지금 M자거든요? 성대현 씨 같은 경우에는요, M자라고 보기보다는 일자가 분명하죠. 일자? 예, 일자가 분명하죠. 일자 손금도 좋다 그러지 않아요? 자, 세 번째의 부자 손급이 일자 손급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피해가 왔네. 그러면 일자가 그러면 일자 손금은 어떤 손금이 일자 손금이냐? 두뇌선과 감정선이 서로 일치하였을 때 붙어 있는 거군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일자 손금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성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손금이 조금 이렇게 내려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선명하게 있잖아요. 상당히 선명하게 일자 손금이 있죠. 네.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손금은 형성이 일자 손금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예, 어떤 사업이라든가 혹은 부동산이라든가 예. 예, 이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 틀림없이 대박이 날 수 있는 이런 손금이 말도 안 돼. 이거 사업에 손대겠네. 내가 너 알지 얘기했잖아. 예. 아, 그 따라다닐게. 그러나 이제 그 일자 손금이라고 할지라도 예. 가끔씩 이 손금에 보게 되면은 예, 사슬 문형이라든가 혹은 요게 일자 손금인데 이렇게 떨어졌어, 약간. 지선이 되어 있다라든가 네네네. 요게 중간이 끊어져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불안정한 일자 손금으로서 오히려 질병이라든가 혹은 돈을 많이 벌었다가 예, 다 탕진을 해버린다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 자세히 그래서 봐야겠군요. 예, 가짜 우리 일자 손금의 송배현 씨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면 아까 나와라. 설명해 주실 때, 선생님 예. 설명했을 때 보니까 저도 또 일자손금이에요, 이거. 그래, 너도 예. 저도 정말 명백한 일자손금이에요. 예. M자 손금은 아니신가요, 혹시? 약간 M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 예, 지금 M자 손금인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자 손금인 것도 같고, 그렇죠? 저 완전 대박인가요? 예,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죠. 예. 예. 자세히 보게 되면 일자는 분명히 맞습니다. 일자 맞죠, 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안경을 고쳐 쓰고 봐도 일자는 분명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자 손금 이 윗부분에요. 애정선이 이렇게 살짝 거쳐 타 있어요. 아, 애정선, 따로 있나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런 경우. 손대박? 요 경우를 갖다가 짭퉁 일자 손금이라고 합니다. 짭퉁 일자 손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존심 상해. 남편을 이제 성공시키고 자녀분들을 출세시키는 저는 제가 잘 되고 싶어요. 배우자를 갑질하는 손금입니다. 몰래 바람을 필 가능성이 있겠죠. 얼굴에 잔여궁 자리가 있죠. 또 너무 많이 늘어져도 손을 두기가 어렵다. 얼굴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부자라든가 운수 대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바로 그 옆에 현명한 배우자가 있었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뭐 타고난 관상이나 속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네. 옆에서 내조를 하면서 도움을 준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김영남 선생님께 한번 이어서 여쭤볼게요. 네. 좋은 짝을 만나는 뭐 관상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관상에서 네. 그러니까 부부 궁합을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귀예요. 귀가 이제 좀 반듯하고 예쁘게 생겨졌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의 모양이 뭐 눈 높이보다는 높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귀의 이제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바깥쪽을 윤이라 하고 안쪽을 곽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윤곽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 윤곽 부분이 반듯하게 가지런해야 되고,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귀에 이제 수주라고 하는데 이 귓볼이 좀 두툼해야 이런 분이 이제 내조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만약에 한쪽 배우자가 귀가 완전히 발라당 뒤집어져서 윤곽이 좀 짝짝이가 된다면 네. 어느 한쪽이 좀 참고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힘들겠구나, 네, 어쨌건.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지속하니까요. 그렇죠. 네. 귀를 또 확인해봐야겠네. 만약에 두 분 다 귀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면 네. 이렇게 되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상대를 출세시키는
출세시키는 관상 예. 그런 거 따로 좀 그런 있어요? 관상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왕부 그리고 익자라는 말이 있어요. 왕부 익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익자. 남편을 이제 성공시키고 또 자녀분들을 출세시키는 그런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평강공주상이네요. 그럼요. 예, 네, 이런 구체적으로 상- 어떻게 생긴 사람? 보통 이렇게 생긴 경우가 즉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인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당. 근데 이 인당이라는 부분이 자기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남의 손가락이 아니라 자기 손가락으로 2개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으면 더 좋겠죠. 예. 네. 다음으로 가야 될 게 이제 눈썹이에요. 눈썹. 그러니까 눈썹이 눈보다 길어야 되고 또 이제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야 이런 분들이 이제 왕부 익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요즘들 네. 눈썹을 또 이렇게 가늘하게 해야 된다고 또 예. 눈썹을 뒤로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겠네요. 아니요, 그런 눈썹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이긴 하지만 예. 눈썹을 예쁘게 그린다는 거는 뭐 여자분들한테는 이제 뭐 잘생긴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 또 남자분들도 이런 가늘고 긴 눈썹을 가지게 되면 또 귀한 부인을 얻게 되는 거죠. 아니 왜 나이가 들면은 예. 이게 눈썹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왜 그 문신한다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막 까맣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건 어때요? 사실은 문신을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을 한다는 거는 원래 눈썹이라는 게 눈썹 털과 털 사이에 살짝 이렇게 살피듬이 보여야 좋은 눈썹인데 그런 눈썹을 맑은 눈썹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아주 빽빽하게 그 문신을 하게 되면 네. 사실은 그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저 할 네. 뻔했어요. 그래서 눈썹 문신 할 뻔했는데 네. 다행이네요. 눈썹에 문신을 하게 되면 네. 성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거칠고 사나운 기질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의 기질이 성정이 바뀐다. 그렇죠. 뭐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눈썹이 굉장히 짙은 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맑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저 눈썹이 굉장히 기세가 강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뭐 씨름을 한다든가 또 방송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뭐 김학철 씨 같은 경우는 눈썹이 좀 옅은 편이에요. 옅어요. 그게 좀 옅은 안타까워요. 눈썹인데 네. 그래도 맑은 눈썹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지모가 뛰어난 분이죠. 성대현 씨의 눈썹도 그러니까 동그란 눈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긴 해요. 이런 눈썹도 나름대로 잔머리는 많죠. 잔머리는 많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 여기 출연하신 모든 분들 중에요. 그러면은 좀 배우자를 출세시키고 또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관상을 가지신 분들. 아, 욕심나네. 예. 자, 뒤에 여성 패널들 좀 보시고 네. 저희들 피고 포함해서. 싶습니다, 예. 예. 예, 모두 좋은 눈썹들을 다 가지고 그렇죠. 계신데 이 분들 중에 그래도 이제 진양의 씨가 또 인당도 넓고 또 눈썹도 수려하게 길기 때문에 고개를 들라. 예. 저는 제가 잘 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잘 되고 싶어요. 이제 한계에 부딪히신 거야. 내 보고 보고 내가 잘 되고 싶다. 솔직한 말이죠. 네. 그렇다면 손금으로도 남녀의 궁합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강 선생님? 예, 그 손금으로 남녀의 궁합을 볼 수 있는데요. 새끼 손가락의 첫째 마디 그리고 감정선이 시작이 되는 요 사이, 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이 결혼선입니다. 분명히 이 공간하고 요 자리죠.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있다. 하나 있나요? 둘 있나요? 하나. 이렇게 하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고독지상이라. 고독지다? 예. 그래서 뭐예요? 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둘. 풍요 속에 빈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이성이 많아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두 개. 두 개 혹은 세 개. 뭐 요 정도. 두 개. 저 세 개. 예. 두 개. 두 개. 두 개에서 한 네 개 정도, 요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 있으니까, 아싸, 나는 이제 면사포 세 번 쓰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게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근데 항상 이 과유불급이라는
부부라는 말이 있죠. 예.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한 6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부름까지요?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명하게. 예. 이 좁은 곳 사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보니까요. 결혼을 3번을 하시고 실제로 4번째 궁합을 보러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무려 5개, 6개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가장 좋은 그 궁합은 애정운이 좋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냐? 일단은 이 부분이 선명하고 뚜렷하면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요. 하나만 선명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죠. 진영애 씨가 딱 그렇습니다. 딱 2개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2개잖아요. 오로지 당신이죠. 딴 생각 못하죠. 뭐예요?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해. 진양애 씨 같은 경우는 절대로 남편이 남의 편 못 되는 거죠. 반드시 내 편이죠. 어찌 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싫어하네요. 그 부분은 손금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손금이랑 마음이랑은 따로인가 봐요. 그래서 항상 이 손금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길다. 이렇게 길다. 이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감성이 해픈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또 아무한테나 들이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만기 씨 어떤가요? 긴 것 같은데. 유독 길어요. 안 보여줄래요. 이만기 씨는 해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체구는 저래도요. 결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만기 씨가 갑인데 실질적으로 침대 속에서는 을이 됩니다. 아유, 어쩌겠까. 그래서 절대로 이게 안 되죠.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용하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은 손금이 있겠죠. 좋지 않는 손금의 모양. 애정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십자로 막혀 있는 손금. 요건요, 당사자가 배우자를 갑질하는 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 위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배우자는 계속 쩔쩔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본인이 갑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양보를 잘 안 하게 됐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집안이 평탄할까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좋지 않는 손금이에요. 자, 배우자를 막는 손금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손금이 있어요. 이런 손금이 있습니다. 이게 잔가지를 친 겁니까? Y자로 가지치. Y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손금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몰래 양다리. 바람을 필 가능성이 있겠죠. 두 집 살림하는 그렇게 되면 역시 파란이 만장하겠죠. 이거 좋지 않습니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렇죠. 관상으로도 그런 걸 좀 볼 수 있나요? 얼굴에 자녀궁 자리가 있죠. 그래요. 어디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애교살이라고 하죠. 애교살. 눈 밑에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누울와잠, 누에잠자, 잠자는 누에처럼 도독하다 해서 와잠이라고 하는데 그 와잠 자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손을 두기가 어렵고 또 너무 많이 늘어져도 손을 두기가 어렵다. 아마 그 와점이 늘어지기로 말하면 지금 이주일 씨라고 그 연예계에서도 있었지만 국회의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분 와점이 보면 청 늘어져 있거든요, 이게요. 그 와점이 중요하죠. 자녀궁이죠. 그럼 이제 와잠이 말씀하신 대로 좋아서 자녀운이 있다면
그러면 그 와잠을 보고 자녀의 성별 같은 것도 좀 예.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리가 네. 있습니다. 동방사상은 좌측이 양이고 우측이 음입니다. 그래서 좌우, 남좌, 여우 하죠. 그래서 그 자녀궁자리 중에서 왼쪽 눈 밑에 있는 와잠이 아들이고 오른쪽이 딸입니다. 그래가서 재미있는 일은 한번 어느 그 양반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데 한 3년 전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마는 예. 대단한 CEO죠. 당신 걸 봐달라고 해서 딱 와서 앉아 있는데 딱 한눈에 보고 이분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단한 큰 인물이구나 하고 느꼈죠. 근데 그분을 딱 보니까 요 와잠 자리에 그것도 오른쪽에 이 밑에 이 와잠 끝자리에 가서 분신문이라고 해서 이 금 2개가 바늘로 근 것처럼 쫙 돼 있는데 반대로 또 2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물정자처럼 딱 하니 우물정자처럼 딱 돼 있거든요. 그 자리가 외녀 자리라 저희가 한마디 여쭤봤죠. 어떻게 여식으로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 키운 손녀딸을 외국에 공부를 하러 보냈다가 27살 먹은 손녀딸을 잃었다고. 그런데 그게 내 얼굴에 2년 전 일인데 내 얼굴에 그게 써 있습니까? 하고 묻걸래. 글쎄, 점 하나, 금 하나, 손 하나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나무 나이테와 같아가서 프로필은 좀 부풀릴 수 있지만 얼굴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분명히 있고 그것도 몇째냐, 그리고 귀자를 낳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임신했을 적에 그 부인, 근데 이상한 것은 배우자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 자리에도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난산을 할 것이냐 순산을 할 것이냐, 아들을 낳을 것이냐 딸을 낳을 것이냐. 아들을 낳으려면 좌측 와점이 아주 좋고요, 기색이 좋고 딸 같으면 우측으로다가. 근데 귀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운도 있지만 자녀궁도 같이 들어있어요. 귀에요? 그래서 귀에 보면 이제 아까 윤곽이라 했는데 윤곽이 바로 그 자녀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귀에 안쪽에 있는 이제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거나 밋밋한 경우는 자녀궁이 없거나 또는 딸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귀의 모양이 윤곽이 뚜렷해야 또 귀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귀한 아들이 또 이제 자녀궁은 이제 남자는 눈빛이 강해야 귀한 아들을 낳고 눈빛이 강해야 귀한 아들을 낳고 여자는 이제 입술이 붉고 치아가 단정해야 귀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 게 좋고요. 이게 좀 많으면은 다산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둘, 셋 이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할 것이고요. 아주 그 자녀운이 안 좋은 것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경우. 안 막힌 그런 것도 다행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운이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또 이렇게 자녀선에서 중간이 끊어져 버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부분들은 자녀가 잘 자라다가 나중에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김효진 씨의 그 손금을 보니까 엄마의 끼를 닮은 팔방미인의 자녀를 두는 상이에요. 우리 딸이 흥이 있어요.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자녀 운이 대단히 좋고요. 자녀는 하나보다는 둘을 얻게 되면은 운기가 더욱더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를 더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틀림없이 등남을 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해요. 등남을 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해요. 오늘 일찍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온 그 녀석이 틀림없이 효자 노릇을 또 합니다. 둘째가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김효진 씨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남편한테 협조를 구할게요. 틀림없이 구하세요. 최고의 궁합을 가진 연예인 부부. 늦게까지 말년까지 승승장구하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이다. 전혀 다른 부부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저 내조의 여왕이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연예계 대표적인 인고 부부들 중에
정말 관상으로 봤을 때 좋다 하는 커플을 좀 뽑아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시간을 최고의 궁합을 갖겠습니다. 가진 연예인 부부 그럼 3위부터 발표해볼까요? 야. 네. 자, 두 보겠습니다. 분이 있을까요? 손범수 씨하고 진행. 아니 이만기 씨 오늘 뭐 완전히 오늘 한턱 안 쏠 수가 이만기 씨 없네. 날입니다. 좋은 커플로 3위로 뽑았습니다. 이만기 선생은 이 각이 졌죠, 얼굴이. 예, 그래서 동자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동자로. 그리고 이 부인들은 한숙희 여사님은 원이죠. 장원형. 둥글죠. 그러니까 원과 각과 원이 만났거든요. 부부는 서로가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서로가 메꿔져 가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 이만기 교수님은 행동이 도누하고 이렇게 가볍지 않고, 그런데 아까 수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침대에서 갑은 부인이 갑일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아마 부부 싸움을 하면 먼저 푸는 건 그래도 한 여사님이 먼저 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 미간을 보면은 상당히 그 부인 미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맞아요. 오늘 또 빛인데요. 예, 그래가서 아마 화해는 아마 이 부인이 먼저 하고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적에는 부인이 과감하게 일을 잘 결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유 잘하셨겠다. 이 소가 만들어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성질은 쟤보다 더 더러운 것 같은데요? 내조를 제가 잘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아마 제가 볼 적에는요. 안에서도 내조를 하지만 그 이만기 씨가 외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한 여사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가슴속에 담그는 마음자리는 째째한 남자 이상 가는 그런 양성인의 기질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만기 씨가 틀어졌다가도 먼저 푸는 것은 부인이 먼저 풀게 되고. 평양을 가슴에 품었던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기싸움에서 밀리는 게 속상하셨던 거야. 그럼 실제 이만기 씨는 그 두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은 누가 먼저 화해를 합니까? 화해는 집사람이 먼저 하죠. 그러니까 둘이 부부 싸움 하면은 항상 전반전은 이만기 씨가 승, 후반전은 부인이 승리예요. 항상 그렇게 가요. 그거 승부에도 나와요? 예. 이유는 왁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질러 놓고서 뒷감당 안 되죠. 그러면 살짝 물러나죠. 그러면은 부인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다가오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물러나야죠. 후반전 항상 이기잖아요. 망고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 외조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이 또 축하드립니다. 대망의 3위. 자, 그럼 이제 1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대망의 1위. 최고의 궁합을 갖는 연예인 부부 대망의 1위는 두 분 나와 주셔야 되는데. 손범수 씨. 여기는 내조를 가장 잘한 분으로 뽑아왔습니다. 예, 잘 이해하고. 여기는 그 신성일 씨는 이게 동자형, 각이 졌어요. 일쭉한 각이 져 있고. 엄영란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둥그렇지만 이게, 말하자면 원형의, 장원형에 가깝죠. 보십시오. 신성일 씨 같은 경우는 콧날도 상당히 콧대도 높거든요. 그리고 눈썹이 상당히 높이 붙었어요. 그 뜻과 이상도 높고 취미도 상당히 고상하고 그리고 콧대가 높다는 얘기는 바로 콧등이 높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욕심이나 어떤 그 명예욕이나 성취욕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고 저런 분이 이제 사고를 치면 큰 사고 치죠. 살인 내용과 제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좋은 것은 법령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 옆에 이 팔자주름이 길게 선명하게 늘어왔거든요. 아주.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가정이란 조각처럼 걸 끈을 갖다 놓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대형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최악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인기 관리를 하면서도 이탈하지 않으려고 가정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이제 법령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엄영아 씨 같은 경우는 눈썹과 눈썹 사이의 양, 미간 그 명궁이 대단히 넓죠. 그러시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끌어안고 이해하고 이제 이런 것이 있고 특히 두 분이 다 이 지각 밑에 가서 이중턱 비스름하게 이렇게 주름살이 돼 있는데 이건 늦게까지 말년까지 승승장구하고 뭐 아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부부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관상궁합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자는 최고의 궁합으로 뽑았고 궁합 점수는 98점을 드리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네. 저희는 이제 순위권 밖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허탈하다. 자, 끝으로 저희 2015년 을미년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운수 대통하시라고 세 분께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것은 늘 변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일의 얼굴로 바로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올해가 양의 띠처럼 이렇게 그 양의 살처럼 보슬보슬하게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복 있는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갑오년이라고 해서 항상 갑오년이 되면 말이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60년마다 갑오년이 들어옵니다만 작년 갑오년도 상당히 사건 사고가 많았었죠. 맞아요. 올해 을미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뭉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서로 뭉치죠. 때를 지어서. 뭉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올해는 뭉치는 기운 자체에서 크게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물이 흐르는 곳에서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곳에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서 그곳이 이제 그 투자처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올해 같은 해는 물이 모이는 곳에다가 기운을 잘 잡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대박이 납니다. 성대현 씨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성형을 해서 불확실하게 필러나 보톡스 1년짜리냐 3년짜리냐 그거 얼굴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내용물을 바꿔야 된다. 그 내용물을 바꾸려면 심상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3살 버릇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러면은 운명도 바뀌고 새해 을미년 새로운 가구로다가 심전 경작해서 마음의 밭을 잘 갈고 닦아서 복 받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조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모든 내조의 영들을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내조의 영! 아득한 옛날 옛적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대동강 다리가 따산산 조각이 나고 대동강이 이만큼 떠내려가면서 우리 건너왔어요. 이번에는 내 손 잡고 허리 펴라 허리 펴라. 아주 한이 맺힙니다 진짜.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요단강 건너간 날이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